서울은 단순히 크고 복잡한 도시이며 한강은 평범한 강에 불과하고 런던의 템스강에 비해 한강은 아무런 특별함이 없습니다. 여기 한국의 강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한 영국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충격에 빠졌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올라 윈체스터라고 해요. 런던에서 도시 계획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고 템스강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업무 프로그램에 제가 선정됐을 때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그냥 바쁘고 붐비기만 한 도시일 거라고 생각했죠. 특별한 매력은 없고 그저 정신없는 곳일 거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도시의 강은 템스강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일도 그냥 빨리 마무리하고 얼른 집으로 돌아갈 생각뿐이었죠.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그 기분이 아직도 생생해요. 공기는 무겁고 습기가 가득해서 피부에 끈적하게 달라붙는 느낌이 들었죠. 런던의 부드럽고 서늘한 안개와는 전혀 달랐어요. 공항을 나서서 본 도시는 회색빛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면서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와 높은 빌딩들 사이를 지나갔는데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 순간 내가 괜히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에 첫 발을 들였을 때부터 저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어요. 영국과는 모든 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도시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거라고, 그리고 현지 문화는 저랑 전혀 맞지 않을 거라고 지레 짐작했죠. 그래서 괜히 불편하고 어디에도 어울리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제 생각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고, 그저 조용히 일만 하고 현지 문화는 되도록 피하면서 지내자고 마음먹었죠. 첫 출근 날 마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한국인 동료가 이끄는 도시 계획팀의 소개를 받았고 사무실은 현대적이고 활기찼지만 제 첫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창밖으로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가 보였는데 이렇게 복잡한 도시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만 들었죠. 런던과는 너무 달라서 솔직히 말하면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제 머릿속엔 온통 부정적인 생각들 뿐이었죠. 그날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업무와 보고서에만 집중했어요. 한국의 전통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일부러 대화를 피했어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저 일만 빨리 끝내고 익숙한 런던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서울은 제게 그저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한 장소일 뿐이었죠. 모든 게 낯설고 복잡하게만 느껴졌고 저는 그 속에서 완전히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루가 끝났을 때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거리에 반짝이는 불빛들과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었죠. 한국에서 보내게 될 시간은 분명 힘들고 지치는 날들의 연속일 거라고 믿었어요. 여기서 좋은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무거운 공기와 혼잡한 거리 속에서 이 도시가 제 마음을 바꿔줄 수 있을 거라고는 도무지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아무런 기대 없이 수많은 의심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퇴근하고 나서 창밖을 보는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먹구름이 가득 차더라고요.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바쁘게 일했는데 날씨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람이 점점 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고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죠.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한국에서의 폭풍은 런던에서 흔히 내리는 부드러운 비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은 회사 회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얼굴에 닿은 빗방울이 차갑고 따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서둘러 식당으로 가려고 했는데 발을 내딛자마자 비는 더 거세졌습니다. 거리는 순식간에 물로 가득 차버렸고 도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울의 네온사인은 비와 섞여 흐릿하게 번졌고 그 장면이 왠지 모르게 드라마틱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낯선 폭우 속에서 너무 작고 무력한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천천히 인도를 따라 걷고 있는데 비에 온몸이 다 젖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거나 급히 비를 피하러 뛰어다녔고 서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마주쳤어요. 이렇게 강한 비는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그러던 중 근처에 한강이 보였어요. 도시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그 강이 폭풍 속에서도 놀랍게도 차분하고 묵직해 보였어요. 물살은 힘차게 흐르는데도 어딘가 안정된 느낌이 들었죠. 저는 이상하게도
그 강을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강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빗소리가 제 옆에서 계속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고 제 동반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면서 강둑에 설치된 대형 제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구조물들이 굉장히 견고해 보였고 그제야 조금씩 감탄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서울이 그저 복잡하고 정신없는 도시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질서와 구조가 숨어 있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강가를 따라 걷던 중 작은 쉼터 아래에서 누군가 조용히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젊은 남성이었고 이름은 태연 씨였습니다. 그는 사진작가였고 폭풍우와 강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어요. 저는 말을 걸진 않았지만 그가 장면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차분하게 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인상 깊었고 이 나라 사람들의 강인함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렸고 바람도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강물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물이 살짝 불어난 것 같긴 했지만 튼튼한 제방 덕분에 통제되고 있었어요. 그 풍경은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름답기도 했습니다. 자연의 위력을 느끼면서도 그걸 잘 다루기 위한 기술과 준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처음엔 범람할까봐 걱정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강은 힘차면서도 평온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속의 이 극적인 장면과 한강의 굳건한 모습이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을 바꿔주었어요. 이 도시는 혼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 비와 폭풍이 혼돈의 상징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일부로 보였어요. 이곳 사람들은 자연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시를 향한 의심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곳에도 분명히 어떤 아름다움과 강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강력하고 거친 폭풍이 제 눈을 열어줬던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비와 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제 마음속 변화를 느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시선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를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 저는 한강을 좀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의 마음을 바꿔놓았던 그 강의 힘과 아름다움을 제대로 이해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빌려 한강을 따라 달려보기로 했습니다. 꽤 긴 거리였고 제가 이전에 봤던 구간보다 훨씬 멀리까지 길이 이어져 있더라고요. 길은 매끄럽고 표시도 잘 돼 있어서 아직 바닥이 조금 젖어 있었지만 길을 따라가기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주변 풍경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어요. 자전거를 타면서 보게 된 한강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강의 폭이 런던의 템스강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해봤는데 곳곳이 1km가 넘는 구간도 많더라고요. 그 모습 자체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양쪽 둔치에는 넓고 푸른 공원이 펼쳐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산책을 하거나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아이들은 물가 근처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이 활기찬 풍경 덕분에 한강은 그야말로 도시의 심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여러 다리를 지나쳤습니다. 다리들이 정말 많았고 하나하나가 튼튼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받은 보고서에는 총 31개의 다리가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 직접 보니까 훨씬 더 인상 깊더라고요. 각각의 다리가 서울의 서로 다른 지역을 연결해주고 있었고 사람들을 더 가깝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디자인은 단순했지만 기능적으로는 아주 잘 짜여져 있었고요. 다리 아치 아래를 지나갈 때마다 이런 세심한 도시 계획에 대해 저도 모르게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자전거 도로 자체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80km 넘게 이어져 있었어요. 그 길을 통해 사람들이 도심 속에서도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분들, 산책하는 이들까지 각자만의 방식으로 이 강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한강이 단순한 지형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어주는 장소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은 제게 서울이라는 도시와 이어지는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부분 하나하나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강의 역사나 예전의 오염 문제를 설명해주는 안내판들도 잘 정비되어 있었고 그걸 보면서 더 깊이 알게 되었죠.
한강도 예전에는 심하게 오염돼서 위험한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나서서 강을 살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대요. 지금처럼 맑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한국 사람들이 환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전거를 타다가 어느 순간엔 속도를 늦추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게 됐어요. 물이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가끔 생기는 잔물결조차도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한강이 잘 내려다 보이는 작은 전망대에 멈춰서 벤치에 앉아봤어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순간엔 제가 이 도시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일지라도요. 예전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를 떠올려 봤어요. 그땐 불안과 부정적인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한강이 완전히 다른 한국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강인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공동체의 힘이 공존하는 장소였어요. 저는 한강이 단순한 강이 아니라 이 나라의 상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강을 변화시킨 모든 노력에 존경심이 생겼고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제가 가졌던 시선이 너무 좁았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죠. 한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한 도시가 정성과 연대로 얼마나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한강을 따라 길게 자전거를 타고 난 뒤부터 저는 서울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도심을 돌아다니며 이곳을 더 알아가려 했어요. 매일 아침이면 잠시 산책을 하며 강가에서 해 뜨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물 위에 비치는 부드러운 햇살은 세상을 고요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예전엔 미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소한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죠. 깨끗하게 정돈된 인도, 공원의 핀 형형색색의 꽃들, 지나가며 건네는 사람들의 환한 미소까지.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천천히 따뜻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현지 문화를 이제는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동네 시장을 찾았습니다. 골목길에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다양한 한국 간식을 파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가족들끼리 인사하며 정겹게 웃는 모습도 많이 봤고 이웃들끼리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참 인상 깊었어요. 작은 가게 하나하나에도 주인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파는 물건의 유래나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통해 한국 사람들은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자부심이 이 도시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원동력이라는 걸 조금씩 느꼈습니다. 어느 오후엔 한강의 역사를 다룬 박물관에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예전에 한강이 얼마나 심하게 오염됐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복구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강을 정화하고 주변을 녹지로 바꿔나가는 과정을 사진과 기록, 그리고 다양한 자료로 소개하고 있었죠. 수질이 점점 개선된 그래프나 늘어난 공원 면적을 보여주는 도표들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단순히 회복력을 가진 게 아니라 도시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창의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실감하게 됐어요. 이런 곳들을 다니는 동안 강가의 공원 벤치에 앉아 조용히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함께 쓰는 넓은 것일 같았달까요? 그렇게 앉아서 풍경을 바라보며 전엔 상상도 못했던 감정을 느꼈어요. 이 공동체에 나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전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거리감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공감과 존중이 차츰차츰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이제는 도시 전체의 구조와 계획이 얼마나 섬세하게 이루어졌는지도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넓게 펼쳐진 강둑부터 구불구불 이어진 자전거, 도로까지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폭우가 와도 도시를 지켜줄 수 있게 설계된 치수 시스템도 감탄스러웠고요. 도시 계획자들과 기술자들의 노력 덕분에 서울은 단순히 안전한 도시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여유를 주는 공간이 된 거죠. 그런 걸 깨닫게 되니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절로 생겼습니다. 제가 느낀 변화는 단지 풍경이나 환경에 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변화시킨 건 이 도시를 사랑하고 지켜나가려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시장에서 사람들과 나눈 짧은 대화, 공원에서 느낀 따뜻한 분위기, 강가에서의 고요한 순간들 하나하나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럴수록 이 도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더 이상 단순한 업무 출장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한국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제 개인적인 여정이 되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담긴 가치를 하나하나 느끼면서 저는 처음 가졌던 의심을 내려놓게 되었고, 대신 이곳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탄이 제 마음을 채우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 날 동안 한강과 서울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강의 폭, 다리의 개수, 길게 뻗은 자전거 도로 같은 기본적인 자료부터 시작했어요. 수질 개선과 홍수 조절 시스템 관련 그래프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의 정보들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가 살고 있는 런던의 템스강과 한강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정성껏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책상에 앉아 메모를 정리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주제별로 잘 나눠서 정리했고, 각각의 부분의 사실과 관찰 내용을 균형 있게 담았어요. 특히 서울이 수자원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와 사례들을 빠뜨리지 않고 넣었습니다. 한강이 단지 자연적인 강이 아니라 이 도시가 보여주는 관심과 의지의 상징이라는 걸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밤늦게까지 정리한 끝에 드디어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쏟은 노력과 진심이 그대로 담긴 결과라서 무척 뿌듯했어요. 보고서에는 오염됐던 강이 어떻게 변화했고 지금은 도시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는지가 잘 담겨 있었습니다. 이 강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이어주는지, 그리고 서울이 어떻게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성장했는지도 함께 정리했어요. 현대적인 다리들과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누릴 수 있게 만든 긴 자전거 도로들까지요. 이제 다음 단계는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도시계획과 수자원 관리를 주제로 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장소는 서울이었고 여러 나라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한다고 들었어요. 설렘도 있었지만 솔직히 긴장도 많이 됐어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발표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발표 자료 하나하나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각 슬라이드에는 수치와 사진,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이 분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 눈으로 한강을 바라보길 바랐거든요. 컨퍼런스 당일, 저는 커다란 강당에 섰습니다. 앞에는 많은 분들이 조용히 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먼저 제 개인적인 여정을 소개하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담담하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어요. 한강과 템스강을 비교한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숫자 하나하나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잘 계획되고 정성껏 돌보는 도시의 모습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강의 폭, 다리의 수, 녹지의 증가 같은 수치를 설명할 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놀란 표정을 짓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반응이 참 인상 깊었어요. 발표가 끝났을 때 저는 마음 깊이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단지 보고서만 발표한 게 아니라 제 삶의 변화도 함께 나눈 거니까요. 그 컨퍼런스를 통해 한강이 세계 도시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서울에서의 여정이 저를 얼마나 크게 바꿨는지도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보고서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경험과 노력이 만나 새로운 시선을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어요.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저는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었고 한국과 이곳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마지막 며칠 동안 제 마음은 참 다양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한강을 여러 번 찾았고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아침마다 강물 위로 퍼지는 부드러운 햇살을 보면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 도시가 그저 버텨야 하는 곳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함과 희망이 살아있는 숨 쉬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시간 동안 저는 예전엔 무심히 지나쳤던 공원, 시장, 조용한 골목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의 역사와 사람들의 자부심이 담긴 전통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한강이 오염되고 위험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강을 깨끗하게 만들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낸 과정을 보면서 저는 한국과 이곳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더 깊어졌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웃 간의 다정한 인사가 저를 자연스럽게 이 도시의 일부로 느끼게 해줬죠.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는 바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정말 강하고 생기 넘쳤어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엔 늘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무심하게 넘겼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한강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다리 위에 올라가 강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 아래로 꾸준히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이 강이 서울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함께 실어나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영국의 도시계획 전문가 비올라 윈체스터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현재는 런던과 서울을 오가며 템스강 한강협력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비올라 역시 처음에는 한강을 그저 평범한 도심 속 강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강이 단순한 수변 공간이 아니라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와 생활의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폭이 1km에 이르는 강, 31개의 다리, 80km가 넘는 자전거 도로, 그리고 강변을 따라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져 한강은 단순한 자연 경관이 아닌 서울의 심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너무 익숙한 것들의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 스쳐 지나가는 한강이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특별한 도시 속 자연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멀리서 온 엘리자베스가 발견한 한강의 가치를 우리도 다시금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준비해온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